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민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완치를 위한 기능의학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혈압은 제가 그전 영상에 혈압을 약 먹지 않고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띄워드렸잖아요.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그 생활습관 교정이 고혈압은 당뇨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혈압은 사실 하루 노력한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혈압이 굉장히 많이 변동되는 것을 느끼시게 될 텐데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기능의학적 접근을 할 때는 그 앞에 설명드렸던 운동, 식이, 술 안 드시는 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역시 문진을 최소한 1시간 정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혈압 같은 경우도 생활습관병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생활습관 속에서 교정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당뇨편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유전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족력, 두 분이 다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 자식이 그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5, 60% 된다고 역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고요. 좀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역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고혈압에 관련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 변이 요인을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고혈압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혈압에 영향을 주는 다른 여러 가지 당뇨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고지혈증,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에 대한 내용들이 대체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분이 체질적으로 혈압이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있는지를 신체적으로 대충 가늠을 하는 것을 저는 이 기능의학적 접근의 첫 번째로 삼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모발 검사해서 대사 속도를 보는데요.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혈압에서는. 왜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왜 방송 보시다가 드라마 보시면 어디 회장님들이 야 뭐 어쩌고 김 과장 뭐 어쩌고 하다가 혈압 뒷목 탁 잡고 쓰러지는 모습들. 사실 뭐 원칙적으로 고혈압에는 증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요. 교감신경이 같이 흥분하기 때문에 근육이 뭉치게 돼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지면 뒷골이 당긴다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혈압에 의한 거예요. 혈압에 의한 걸 수 있는데 문제는 근육통인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형태들은 빠른 대사형 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역시 잘 쉬는 것들을 제가 코칭을 해드리게 되고요. 느린 대사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대체로 저혈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혈압이 높은 게 걱정이 아니라 혈압이 낮아서 걱정이고 자꾸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도 기능의학적 접근은 이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흐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음식 알러지 검사 같은 경우는 저는 고혈압에서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음식을 먹어서 염증을 만드느냐는 분명히 혈관 건강을 어떻게 바꿔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뇨에 비하면은 조금 필요성은 떨어지긴 하고요. 단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역시 어떠한 영양소들을 채워드렸을 때 혈관을 지켜드릴 수 있을지를 보게 됩니다. 보통 이 혈압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코칭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동하고 음주를 어떻게 줄일 수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게 되죠. 그 다음에 집중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율신경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봐요. 대체로 혈압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감신경이 자꾸 올라가면서 혈압을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안정된 어떤 심신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좀 길게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역시 영양소예요. 혈압 관련해서는 역시 혈관이잖아요. 그래서 혈관과 연관된 영양소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드리고 또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고, 물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 처방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능의학 입장에서의 또 다른 의미의 처방을 해드리게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혈압과 관계돼서 중요한 영양소들을 뭐라고 알고 계세요? 일단은 오메가3 중요하겠죠? 오메가3는 혈압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을 해결해주고 혈관의 탄력과도 연관성이 있고 세포막을 구성하기도 하고 너무 염증을 줄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드시게 하는데 이것도 무작정 특정량을 드시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적정 용량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두 번째 중요한 거 마그네슘이 되게 중요하죠.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근육에 경련이 오거나 경직되거나 단단해지거나 뭐 눈 떨리거나 이럴 때부터 마그네슘 많이 찾으시잖아요. 혈관도 결국은 평활근이라는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의 탄력을 위해서 마그네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과거에 제가 그 영상에서 비타민 K2라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렸었죠. 이 비타민 K2를 음식이 됐던 뭐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영양제는 없으니까요. 이제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을 주로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찌꺼기를 뭐 검사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요. 검사에서 높게 나왔다면 비타민 B6번, 9번, 12번 같이 호모시스테인을 줄여드릴 수 있는 영양소를 처방하기도 하고요. 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최대한 기능의학적으로 서포트를 해드리면서 앞에 그 일반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서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병행하게 되죠. 기본적으로는요, 만성질환을 저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보냐면 지속적인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셨을 때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 하고 계시죠? 그거 하고 계시죠? 그러면 어느 순간 6개월, 1년이 지나면 그게 몸에 배어 있으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가 뭐 진료할 때 그냥 혈압만 보고 약 처방을 해드리게 되면 그냥 또 그게 습관이 돼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 고혈압은 우리가 뭐 한 70세까지만 산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크게 뭐 혈압 때문에 큰일 생길 가능성이 저는 크게 없을 수도 있다고 좀 궤변 같지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100세 사는 시대가 왔잖아요. 100세 인생을 봤을 때 80세 이후의 혈압 관리는 사실은 각종 우리가 뭐 뇌졸중,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혈관 질환과 연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혈압 관리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혈압은 물론 단순하게 약 하나만 먹으면 쉽게 조절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약의 큰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제가 당뇨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기능의학적 치료의 가장 큰 매력은 혈압을 낮추고 혈압을 완치하기 위해서 기능의학적 접근법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혈압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전체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100세 건강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이 건강한 혈압 관리 꼭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